2부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절반 임기가 넘어섰습니다. 네.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평가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좀 길긴 하겠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좋은 평가하기 힘들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송세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생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식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주식이 완전히 지금 붕괴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저 가격이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자영업자분들도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IMF 때보다 아니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외교 안보 면에 있어서도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것을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게 됐다. 이러한 이제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네. 위기 관리를 잘못한 거죠. 한반도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는 계속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맹 수준으로 격상을 했고, 미국과 지난 문재인 정권보다는 훨씬 더 우호 관계가 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러시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외교 정책이었잖아요. 네. 지난 정권에서는, 어쨌든 이전 정권에서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분야를 완전히 방치해 놓으니까 러시아랑 북한이 완전히 거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네. 한반도의 위협은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단적으로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대란이에요. 지금 이거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네.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김건희 여사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 인권위, 권익위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이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17% 주셨잖아요. 네. 100점 만점에 17점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큰 박하겠나요? 큰 틀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그걸 또 작게 들여다보면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 저희 수능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의대 정원 늘렸다고 시험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N수생들이 늘어가지고, 맞아요. 네, 사람 수는 줄고 있는데 시험 보겠다는 사람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의료 개혁인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과가 의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 쪽, 물리 쪽 이런 쪽에 중요한 인재들이 이제 작년에 졸업했던 학생들, 올해 초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다시 반수하면서 의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과 교육 자체가 또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외교, 안보, 의료 개혁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교육까지 정말 많이 걱정이 큰일 됩니다. 났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준비되지는 않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이라는 얘기죠. 예, 동의하시는 거죠? 네, 허송세월 했어요. 네, 시간만 잃어버렸을까요? 더 나빠진 것도 많죠. 정지 상태였다면, 차라리 정지 상태였다면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예. 이분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정신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수치로만 놓고 보자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가 0.1%예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계속 좋아질 거래요. 예. 근데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그때도 좋아질 거래요. 마이너스였는데 0.1%로 성장했으니까 좋아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너무 그러니까요. 커가지고. 정신승리로, 고집과 신념으로 네.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도 걱정 정신 승리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은 좀 긴장감이 덜한 것 같아요. 또 이분들에게는 만능의 칼이 있잖아요. 전가해보도. 이재명 나빠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15일, 25일 제1심 선고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나빠요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당내 분란과 갈등이 약간 잦아들었어요. 자, 대통령이 지난번 사과했잖아.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공식 활동 안 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인적쇄신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우리 이재명 나빠요로 우리 활약을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공통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부 개혁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들을 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처음에 3가지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쇄신일 텐데 사람 바꾸는 게 인적 쇄신입니까? 아니면 개각할 때 되니까 바꿨는데 이걸 갖다 끼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데 쇄신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하려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아부하고 호흡을 맞춘 사람이 오면 그건 쇄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계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 바꾼다, 비서실장 바꾸고, 대통령실 참모 바꾸고, 내각의 장관들 명명 바꾼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르내리고 있는 하마평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왜 바꾸지? 안 바꾸는 게 더 낫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재의 폭이 너무나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됐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그냥 쓴소리하고 나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나 같이 정치 안 할래. 그냥 나랑 호흡 맞추고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정치할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박진희 앵커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 지지율 낮고 민심이 흉흉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고작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의 상징적인 게 대통령이 다시 골프 배우고 있대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랑 골프를 치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가상하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접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개념을 사전이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냐 그랬는데 국정농단을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쇄신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압수수색 당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부터 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또 추락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더 많이 추락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을 직접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무방비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식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질 못해요. 지금 금투세가 문제가 아닌데 금투세를 가지고 한참 또 얘기를 했으니 뭘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 14일 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네. 또 하나의 축은 15일 날, 25일 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으니 이재명 나빠요. 그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우리의 경제는 경제고 다른 분야는 또 다른 분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살려보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특별감찰반 대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를 해야 될 듯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반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도. 네, 오늘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 특별감찰관도 우리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당신 통과시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좀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윤핵관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는 논의는 해보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 여러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나중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흐지부지성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말을 그쳤다. 한동훈 대표 측은 전략적인 후퇴다,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참 겁을 먹었구나, 성골군 정치를 못하는구나, 지도자감이 아닐 수 있겠구나, 쫄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이런 평가를 딛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제 도입 당론을 정할 수 있고 특검까지도 이뤄낼 수 있다면은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숨 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